다음은 딱딱하고 좀 어렵지만 그래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문장의 호응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한다면 결코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않다 라는 식으로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오면 서술어도 부정이 나와야 된다. 이걸 일치시켜 줘야 한다. 서로 응하게 해야 한다. 그런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문장의 호응 관계라고 했죠. 글의 호응 관계가 아닙니다. 문장. 하나의 문장 안에서 호응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장이라고 했죠. 단어들이 쭉 나열이 되다가 맨 마지막에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이런 것이 찍히면 이게 하나의 문장이죠. 예, 하나의 단위입니다. 이 문장 단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짧은 문장도 있고 긴 문장도 있는데 짧다고 해서 호응 관계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 이건 아니죠. 예, 짧든 길든 간에 호응 관계를 반드시 맞춰줘야 합니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직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 소득이 높은 만큼 그만큼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문장을 읽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틀렸으니까 고치고 넘어갈 것이냐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모르면 이것이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직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 소득이 높은 만큼 그만큼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노력을 하는 것은 직업이 아니죠. 직업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직업은이라는 말이 나왔고 노력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좀 어색하죠. 누군가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사람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아래 문장처럼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 직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 소득이 높은 만큼 여기까지 똑같죠? 그만한 노력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누가? 사람이. 직업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만한 노력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해야 정확한 완성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날마다 적당한 운동과 체육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 이 문장은 비문입니다. 틀린 문장이에요. 왜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비문이라고 하느냐? 어디가 틀렸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적당한 운동, 체육 이론 이것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뒤를 보니까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했습니다. 공부를 했다. 그러면 체육 이론을 공부하는 건 맞는데 운동을 공부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공부했다는 서술어가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여기에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공부했다고 하면 어폐가 있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했다라고 표기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적당한 운동을 하였으며 체육 이론도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둘을 분리시키라는 거죠. 연결 어미와 서술어의 호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위대한 결단을 내린 유권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존경을 드린다, 감사를 드린다. 감사를 드린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존경을 드린다는 말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쳐줘야 된다. 그런 뜻이죠. 유권자들을 존경하며 존경을 드리는 게 아니고 존경하며 그러한 결단에 감사를 드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맞겠습니다. 원래 감사를 드린다는 말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맞는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한 경찰관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도둑을 쫓았다. 이 문장에서는 끊어읽기를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뜻이 달라집니다. 경찰관이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서 끊어읽으면 경찰관은 소리를 지른 것이고 도둑은 도망을 간 것이 되겠지만 만약에 경찰관이 여기서 끊어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도둑을 여기서 끊어읽고 쫓았다. 그렇게 되면 경찰관은 쫓은 것이고 여기 전체가 다 목적어가 되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도둑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는 경찰관이 소리를 질렀다고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도둑이 소리를 지르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컴마를 찍든가 아니면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일 앞으로 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도둑을만 목적으로 뺀다면 이건 당연히 도둑이 도망가는 게 되겠고요. 만약에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도둑을 이걸 전체를 다 이 앞으로 빼버린다면 도둑이 도망가면서 소리를 질렀고 경찰관이 쫓아만 갔다.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온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자, 말이 좀 이상한가요? 정상인가요?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다 라고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의해야 할 점은 이것이다. A는 B다. 이런 식으로 끝나야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의해야 할 점은 평가해야 한다? 말이 안 되죠. 자, 이 중간을 그냥 없다고 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을 자르고 앞과 뒤만 있다고 했을 때 연결이 되나요?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평가해야 한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온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점은 것이다. 것은 점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 맞겠다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새로운 책을 소개시켜 주었다. 소개시켜 준다는 말이 좀 거슬립니다.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고 소개해 주다.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새로운 책을 소개해 주었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시키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것은 영어에서 사역동사라고 하죠. 한글에서는 사동사라고 합니다. 시키다. let, make, have, bid. 영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키는 동사일 때는 사동사인데 소개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해 주었다로 말해야지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현대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간성 상실이 일어난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여기 5번에서 했던 이 문장과 비슷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염려하는 것이 인간성 상실이 일어난다? 이게 아니고요. 염려하는 것은 인간성 상실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사실이다. 그렇게 해야지 맞다. 그런 얘기죠. 학문이 지나치게 세분화됨으로써 오히려 인간은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이해함으로 인하여 인간과 세계를 잘못 파악하는 그릇된 경향을 보인다. 일단 이 문장은 길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이렇게 긴 문장은 자르는 게 낫죠. 그래서 단문으로 쪼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2번 읽어야 되고 3번 읽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건데 그래도 완벽한 문장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틀린 문장입니다.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학문이 지나치게 세분화됨으로써 오히려 인간은이 아니고 요거를 한번 을로 바꿔보십시오. 인간을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인간과 세계를 잘못 파악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라고 경향을 보인다?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아주 세밀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보면 허점이 있습니다. 보조사 은의 용법, 잘못 파악하는 그릇된 경향에 나타나는 군더더기 표현이다. 제가 좋아하는 색은 초록색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 이 문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좋아하는 색은 무엇입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사를 주격조사라고 합니다. 흔히 은, 는, 이, 가라고 얘기하죠. 무엇은, 뭐뭐는, 뭐뭇이, 뭐뭐가. 뭐뭇은 뭐뭇입니다. 뭐뭇은 뭐뭇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자, 초록색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면 색깔이 좋아한다는 뜻이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좋아한다는 말이 2번 중복이 됐고 또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죠. 색깔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좋아하는 색은 초록색입니다로 해야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